이슈를 통해서 시장 알아보는 더 이슈입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하락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은 이번 달 들어서만 3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선 근처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는 1,170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지난 7월 달 중순 이후에 석 달 만에 1,170원대로 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좀 보시면은 좀 전에 10시 구간 때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정연설이 있었죠. 이 부분이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아래쪽으로 좀 밀려나더니 1,170원대도 잠시 좀 밑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69원까지 오늘 좀 밀려났다가 현재는 낙폭이 조금씩 만회되고 있는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1,150원까지 전망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이 조금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한켠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재 수준이 유지되고 혹은 내년에는 1,300원까지도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쪽 상당히 극명하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앞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관련해서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원 안 보는 사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율 하락세와 관련해서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왜 하락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주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출입 동향들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환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의 흐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금의 큰 흐름들을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원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와 유로화는 국제 통화들 중에서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통화고요. 이런 가운데 유로화 강세가 나타난 부분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연준 부의장이죠. 부의장이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세를 이끈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제 환율이 하락한 것은 이제 원화가 강세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원화 강세보다는 달러와 약세다라는 그런 원인이 더 강합니다.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강세라는 것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달러화가 약세로 보였기 때문에 덩달아서 원화가 하락세로 보였다라는 그런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달러화가 약세로 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겠죠.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한 부분들은 미국의 최근에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발언들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미국 연준에서 약간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시각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발언들은 바로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죠. 최근에 유로 가치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달러 약세를 또 이끌었던 부분들이고, 또 여기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동향들이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또 이제 파운드라든가 유로 가치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화의 강세가 아니라 달러와 약세, 이런 것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하루에 환율 하락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97레벨대,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데 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그렇죠. 환율이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파운드하고 유로가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 연동해서 파운드가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브렉시트와 유로도 좀 연동이 되나요? 그렇죠.
일단 유로화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28개국이겠죠. 유로화 자체가 공용 통화를 쓰기 때문에 유로 가치하고 이 달러 가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교 상대를 많이 하는 그런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달러하고 원하고 달러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부분이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부분들은 지금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현상. 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워낙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상대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재료가 미국에서 나오느냐, 유럽에서 나오느냐, 재료가 또 미국에서 나오느냐, 영국에서 나오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상대국의 통화의 가치는 오르고 내리는 그쵸. 이런 형태가 네. 반복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우리 경제가 너무 튼튼하고 그래서 원화가 강세다 이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요. 달러가 약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건데 그러면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로 원화가 유난히 좀 강한 건지 아니면 비슷하게 다른 신흥국 통화들도 달러 대비로 강세인지 이런 부분도 좀 봐주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환율 흐름들을 보고 계신데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지금 박스를 그려놓은 부분들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신호를 보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하단에 있는 달러 유로화하고요. 그다음에 네. 달러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을 보시게 되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 흐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결국에 지금 유로화를 비롯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유로화,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타결 기대감에 의해서 또 이제 유럽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유로화 가치가 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쪽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로화라든가 파운드 쪽에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흐름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의 그 기울기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중간에 이제 일본의 원엔 환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보시게 되면 최근의 흐름 자체는 급격한 흐름 없이 대체로 약간 횡보 내지는 약간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좀 보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네. 대체로 이런 흐름들이에요.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의 통화는 대체로 이제 관망 내지는 소폭 약세를 좀 보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 더 이제 약간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하고 중국의 위안화하고 약간의 방향성을 약간 같이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의 위안화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네.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방향 자체가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가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지금 이제 달러와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예전에 그 포치 나오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하고 이 원화하고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됐었는데 그쵸. 이달 중순부터는 지금 위안화하고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조금은 떨어졌다라는 느낌도 좀 받게 많이 되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약간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IMF라든가 이쪽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면서 한국의 원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위안화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강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성이 좀 약간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하면은 우리가 바로 수급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 우리 수급에는 수급 주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도 봐주세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읽어내셔야 돼요.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주시장에서 연결해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인데 현재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피 모두가 동반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보고 한국 경제를 봤을 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개선될 때까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나온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냥 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장의 상을 봐서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체로 환율 하락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외국의 자금이 일단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자금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게 되면 나중에 대기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증권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 완만하게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은 긍정적인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11월 수출 지표 요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탈을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11월 달 수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향후 이제 외국인들의 또 수급의 결정을 질 걸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지 여부, 요것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국의 경제지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정말 개선되고 이번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스몰딜에 대해서 사인까지 만약에 딱 하게 되면 이거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주시장으로 매수세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수출 지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10월 20일까지의 수출 지표는 사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나아지는 모습이 안 나왔는데 향후에 좀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업종별로 종목별로의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게 하락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나 섹터 좀 좋은 쪽 어떤 쪽인가요? 요게 참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국어 교과서적인 부분들인데. 네. 주시장은 이렇게 이제 뭐 환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수혜주가 있고 올라갔다 그래서 피해주가 있고 막 이런 이제 겉으로는 교과서상으로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좀 헷갈리는 게 그쵸. 주식 처음에 공부할 때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 그쵸. 뭐뭐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네. 대체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환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네. 내지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추세를 형성할 때는 그 수혜주가 맞아요. 수혜주나 피해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발에 걸칠 때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게 철강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여행주가 될 수 있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외부채들이 많습니다. 외부채도 많고 또 원재료를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달러화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비용이 네. 절감이 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철강주가 환율 하락에 수혜주를 볼 수 있겠고요. 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외화채비 많죠. 외화채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이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행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들이 그나마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만히 보시게 되면 많이 빠지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강이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업황 별로 안 좋죠. 업황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서 또 수혜주로 봤는데 업황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주가가 많이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상쇄하는 거군요. 그렇죠. 호재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호재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랬으면 사실 돈 벌기 되게 쉬웠을 그럼요. 거예요. 주식이 뭐 그렇게 뭐 아니니까.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으면 네네. 돈 충분히 많이 벌죠. 근데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좀 네.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희가 원래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때 수혜주까지 알아봤으니까 피해주도 한번 볼게요. 피해주도 이것도 참 상식 이상일 거예요. 뭐 상식 네. 이하였던 적일 것 같은데, 피해주들은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수출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주입니다. 뭐 안 그래도
뭐 물건을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환율이 뭐 급격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옆에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옆에 일본 이제 업체. 일본과 네. 수출 경쟁력에서도 많이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네.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IT주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또 대표적입니다. 조선주들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이들 종목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최근에 IT 주가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뭐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조선주들도 전통적인 가치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건 이들 종목들은 바로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주인데 주가가 오히려 상당히 더 견조해요. 잘, 네. 왜냐하면 결국엔 업황입니다. 그래서 IT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주들 이들 업종주들은 앞으로 경쟁력이라든가 신차 효과 그리고 수출 기대감, 업황 회복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네. 환율 하락이 나오더라도 네.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앞서는 부분들은 결국엔 업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 고르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종목의 이 환율이 첫 번째 좌지우지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더 빠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권가 어떤 의견이 좀 있나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하락세를 보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증권회사를 중심으로도 이제 어디쯤이 이제 바닥이 될까라는 부분에 그쵸.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인 시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봤는데 두 가지 정도가 공통적인 부분들은 환율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공통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뭐 달러 이제 일부 증권사는 이제 달러와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인데 10월부터 미국 연준이 지금 이제 매월 600억 규모로 이제 6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단기 국채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네. 미국의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만 대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국채 매입이라든가 해서 유동성을 유동성을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이 이제 4분기 25pp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달러화를 많이 이제 자금을 많이 풀게 되면 달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환율 하락세가 좀 더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앞서 시각은 단순하게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달러 가치의 약세를 예측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 시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국면이다. 그래서 제조업 PMI 지수가 지난 7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완만하게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면서 요런 부분들, 미중 무역 분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원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뭐 1,150원까지 진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대체로 환율 하락세에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 하락은 대체로 1,150원 이하 그 밑으로까지는 많이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1,170원 정도니까 네.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기서부터 환율이 뭐 급격하게 더 하락을 해가지고 뭐 종목구들의 흐름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대체로 환율이 좀 안정권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슈를 한번 이제 환율 급등할 때 우리가 네. 이슈를 한번 분석했습니다만 환율이 이제 1,25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위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번 제가 드린 바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250원까지 뚫고 가게 되면 한국에 들었던 자금들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자금이 쫙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충분히 하락을 하고 환율이 안정권에 접어들면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환율이 하락세를 보고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안정세를 보고 지금처럼 하락세를 보게 되면 외국계 자금이 좀 더 들어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지금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자신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시장이라는 것은 폭락 후에 폭등이 나올 때 이 꼭지점 바닥이죠. 바닥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최악이에요.
근데 그게 바닥입니다. 거기가 매수점이거든요. 지금 증권시장은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뭐 중국의 경제 지표도 그렇고 네. 다 악재입니다. 다 악재는 불구하고 앞서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의 이제 하락세는 추세적인 하락은 일단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1,150원 정도 선에서 저도 이제 하락세는 좀 멈출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여기에다가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중국은 분명히 지금 이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증권시장의 바닥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호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주식을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재들을 보게 되면 지수 바닥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환율의 흐름보다는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이후에 경기 회복이라든가 업황 호전주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낙폭과됐던 뭐 철강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매도할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네.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되 추세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형주들과 나머지 뭐 이제 5G, 뭐 반도체, 뭐 OLED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